책에서 나오는 돈 관리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비상금을 월급의 3배 정도 마련하기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지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월간 예산이 아니고 연간 예산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작성한 2022년 연간 소비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목적은 무조건 절약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돈을 잘 모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옷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저렴한 옷을 입으면 좀 볼품이 없기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입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소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적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옷들을 구비를 하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매달 하나씩 사려고 하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통장에 넣어서 그때그때 구입 시기를 맞춰서 하나씩 사게 되면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이 3월인데 제가 기본 슬랙스로 톰 그레이 하운드에서 기본 핏의 예쁜 바지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출근할 때도 입기 괜찮고 아니면 가족 행사나 이런 대외적인 어떤 활동할 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격 대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제 금액에 실제로 사용한 돈을 입력을 하고 총 금액이 이 예산을 넘지 않도록 소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때마다 구매한 금액을 넣고 알맞게 소비를 했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미용 항목이 있는데요. 이 미용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헤어에 대한 부분과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헤어에 대한 부분은 머리를 커트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파마나 염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화장품에 대한 거는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에센스나 아니면 외출할 때 바르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항목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보통 헤어 커트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 동네는 12,000원 정도여서 2번에 24,000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머리가 자라면서 좀 예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대략 12만 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서 이걸로 될지는 일단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사면 꽤 오래 바르는 것 같아요. 한 4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하고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6만 원 정도로 잡았고 립스틱도 1년에 한 번 구매하면 되는데 4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28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났고 이거를 나누기 12를 하면 이렇게 한 달에 24,000원 정도 되는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옷 항목이랑 같이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항목인데요. 올해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넣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는 자기 개발을 좀 더 많이 해서 수입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자세한 항목을 보시면 토익 시험 접수에 대한 비용도 한번 넣었고 48,000원 정도로 넣었고요. 주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공부하는 비용인데 제가 이번에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할인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경우는 부담 비용이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계획한 이 강의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총 예산을 작성하는데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고 그래서 따로 이 교육에 대한 항목은 월 5만 원씩 일단 적립을 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한 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총 변동비의 경우 저는 33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달 급여에서 따로 이 세 가지 항목은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이 나머지 3개 식비나 병원 생필품 비용만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용돈과 고정비 항목을 합산을 한 금액이 저의 총 소비가 될 예정이고 이제 급여를 알기 때문에 이 총 급여에서 총 소비를 빼줬을 때 저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저의 저축액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되고 180만 원 정도를 곱하기 12를 하면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목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고가의 그런 제품들을 사고 그다음에 꾸민비도 조금 사용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바로 목표입니다.